서울 강남의 아침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한준석은 회색 정장을 매만지며 유리문 앞에 섰다. 새로 합류한 다국적 기업 리안테크의 본사였다. 그는 몇 년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공부보다 더 어려운 세계, 조직의 공기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 벽에 비친 얼굴 속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그 떨림조차 숨겼다. 침묵은 그의 갑옷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중국에서 온 신임 이사 량웨이가 중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시계는 눈부시게 빛났고 그 미세한 미소에는 확신보다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아, 이분이 새로 온 박사님이군요. 그의 한국어는 매끄러웠지만 얇은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좋은 학교에서 오래 공부하셨다죠? 실무는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회의실에 얇은 웃음이 흘렀다. 준석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부족하지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부드러운 결기가 있었다. 량웨이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배운 대로라. 그 말 재미있군요. 회사는 교과서와 다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몇몇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굴한 웃음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준석은 눈을 내리깔고 서류를 가볍게 정리했다. 그의 손끝이 흔들리지 않자 오히려 정적이 길어졌다. 그 정적 속에서 량웨이는 잠시 그를 관찰했다. 말없이 버티는 사람, 그것이 가장 신경 쓰이는 존재였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량웨이에게 인사를 건넸다. 준석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불쾌함을 자극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창문에 부딪히는 햇빛이 눈을 찔렀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첫날부터 들려온 웃음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아주 작게 다짐이 일었다. 인정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커피를 내리던 바리스타가 첫 출근이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부터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컵에 담긴 커피는 씁쓸했지만 그 맛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맛을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고요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틀 뒤 본사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전날 밤 량웨이는 모든 팀을 불러 모아 프로젝트 방향을 재조정했다. 그는 효율과 속도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그 속엔 중국식 방식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었다. 준석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회의 자료를 검토했다. 그의 노트에는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적혀 있었다. 데이터의 정직함은 언어보다 강하다. 그가 자주 되뇌던 문장이었다. 한 박사, 의견 없습니까? 량웨이가 갑자기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준석은 잠시 눈을 들어 자료를 보았다. 지금 구조라면 예측 오차가 커질 겁니다. 표본이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량웨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표본? 우리 쪽 데이터팀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말은 질문 같았지만 실제로는 경고였다. 준석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팀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이 충분합니다. 량웨이가 말을 잘랐다. 박사님 말씀은 듣기엔 좋지만 이건 실무입니다. 현장 감각이 중요하죠. 회의실의 공기가 얇게 갈라졌다. 누군가의 키보드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준석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펜을 들고 조용히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표, 선, 계산식.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정확했다. 뭘 그리십니까? 량웨이가 비아냥처럼 물었다. 예측 오류의 보정식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모니터에 뜬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변했다. 지표가 안정되었다. 몇몇 팀원이 놀란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량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잠시 멈추었을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 자리를 떴다. 량웨이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다. 준석이 서류를 정리하려 하자 그는 낮게 말했다. 이런 건 나중에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순종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순종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싸움을 미루고 있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병 너머로 도시가 흐릿해졌다. 그는 한 손에 노트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조용히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분노가 아니라 결심의 형태였다. 조용히 보여주자. 소리 없는 증명으로.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갑자기 다른 온도로 바뀌었다. 직원들은 무리지어 카페테리아로 향했고 복되는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 웃음 속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한준석은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그가 앉으려는 순간 이미 누군가의 재킷이 의자 위에 놓였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이사님이 쓰실 겁니다. 중국계 팀장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른 테이블을 찾았다. 사람들이 그를 흘끗 보았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량웨이가 카페테리아로 들어왔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온화했지만 안에는 냉기가 있었다. 오늘은 내가 커피를 사겠다. 그가 말하자 공기가 달콤해졌다. 직원들은 즐겁게 웃으며 줄을 섰다. 준석도 뒤에서 줄을 섰다. 그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트레이를 내리고 기다렸다. 커피 머신 앞에서 량웨이가 고개를 돌렸다. 아, 박사님도 오셨군요.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눈은 웃지 않았다. 어떤 커피 좋아합니까? 아, 맞다. 너무 진한 건 아직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준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종이컵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절제였다. 그는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식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뜨거웠다. 그날 오후 팀 채팅창에 량웨이의 농담이 올랐다. 학문은 위대하지만 시장은 냉정하지요. 그렇지, 박사님? 사람들은 억지로 웃는 이모티콘을 남겼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를 닫고 문서 파일을 열었다. 밤이 되자 사무실은 텅 비었다. 컴퓨터 화면만이 빛났다. 그는 수치와 그래프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모든 변수의 균형을 맞추며 손끝으로 침묵의 계산을 이어갔다. 바깥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불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웃음은 잠시지만 실력은 남는다. 커피 잔을 비우고 자리를 정리했다. 그의 발자국이 복도에 잔잔하게 울렸다. 그날 밤 그 소리는 그에게 약속처럼 들렸다. 며칠 뒤 량웨이는 전 직원 앞에서 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파일럿은 빠르게, 간단하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누구에게 맡길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한 박사, 당신이 이걸 담당하십시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썹을 찡그렸다. 저요?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량웨이는 미소를 지었다. 네, 현장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죠.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는 그 말에서 숨은 의미를 읽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은 사실 망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5명이었다. 3명은 중국 파견 직원, 1명은 한국 신입이었다. 첫 회의에서부터 균열이 보였다. 중국 직원들은 중국어로만 대화했고 신입은 긴장해 아무 말도 못했다. 준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말 대신 화이트보드에 문제를 하나씩 적었다. 데이터 흐름이 여기서 막힙니다.
테스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단어마다 무게가 있었다. 그가 떠난 뒤 신입은 속삭였다. 팀장님, 저분 진짜 박사 맞죠? 이상하게 무섭네요. 중국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자기 머리 안에서만 싸우죠. 현실은 다릅니다. 이틀 뒤 첫 테스트가 실패했다. 시스템이 다운되고 데이터가 사라졌다. 모두가 당황했다. 량웨이는 보고를 받자마자 냉소적으로 말했다. 역시 실무는 쉽지 않죠? 그날 밤 준석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모두가 퇴근한 자리에서 그는 로그 파일을 열었다. 문제는 코드가 아니라 구조였다. 그는 수식을 고치고 알고리즘을 새로 짰다. 새벽 2시 모니터에 작은 초록불이 켜졌다. 성공. 그는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에는 자만이 없었다. 단지 조용한 확신, 그리고 다음 날의 준비가 있었다. 그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조용한 성취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월요일 아침 본사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유리벽 너머로 도시의 빛이 차갑게 쏟아졌고 사람들의 얼굴은 반쯤 굳어 있었다. 량웨이는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이게 박사님이 말한 구조입니까? 한준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데이터의 흐름을 단순화해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량웨이는 웃었다. 단순화라.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건 학자들의 버릇이죠. 그의 목소리에 가벼운 조롱이 섞였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이 피식 웃었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의 모서리를 천천히 접었다. 그 움직임만으로도 감정이 묻어났다. 그러나 눈은 한 점 흔들림이 없었다. 량웨이는 서류를 탁 덮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겁니다. 박사님, 이건 연구소가 아닙니다.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죠. 그는 의자를 밀며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사람들은 서둘러 일어났다. 그들 대부분은 량웨이를 따라 나갔다. 회의실에는 단 3명만 남았다. 한 명은 신입, 다른 한 명은 조용한 데이터 분석가였다. 신입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팀장님, 너무 심했어요. 준석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바람은 세질수록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신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울림이 있었다. 그날 오후 량웨이는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학문적 완벽주의가 실무를 망친다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속도예요. 사람들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준석이 서류를 들고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량웨이는 그 눈빛을 느꼈다. 그 안에는 어떤 비난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기억이 있었다. 그날 밤 회의록을 정리하던 신입이 준석의 노트를 보았다. 거기엔 한 줄의 글이 있었다. 결과는 조용히 태어난다. 소란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어제보다 한결 조용했다. 비가 오락가락했고 창문에는 물방울이 미끄러졌다. 한준석은 혼자 카페테리아로 내려갔다.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구석에 빈 테이블을 찾아 앉았다. 커피 머신이 낡은 소리를 내며 작동했다. 컵에 채워지는 검은 물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회사의 공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웠을까? 그때 회색 유니폼을 입은 바리스타 아줌마가 다가왔다. 요즘 새로 오신 분이죠? 네. 매일 혼자 드시네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시끄럽게 말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해요. 그런 사람은 끝내 무너지지 않아요. 그 말에 준석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돌아갔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그것이 이 회사의 공기와 닮았다고 느꼈다. 쓰지만 진실한 맛. 오후에 량웨이는 직원들을 모아 즉석 미팅을 열었다. 그는 큰 화면에 그래프를 띄워놓고 말했다. 보세요. 이런 게 바로 실무 감각입니다. 이건 제가 수정한 구조예요. 그 그래프는 분명히 준석의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신입이 눈치를 보며 준석을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신입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퇴근 무렵 창문 밖에는 석양이 번지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지만 사무실 안은 고요했다. 준석은 빈 컵을 들고 다시 카페테리아로 갔다. 커피 머신 앞에서 멈춰 섰다. 컵을 내리려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커피 대신 물을 따랐다. 그 물은 투명했다. 그는 그것을 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쿠 웨이는 나를 닮았다. 밤이 내려앉았다. 그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눈을 감았다. 도시의 불빛이 창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의가 있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단 그 싸움에는 목소리가 없었다. 며칠 뒤 회사는 새로운 계약 문제로 긴급 회의를 열었다. 프로젝트가 실제 시장 단계로 옮겨가는 시점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량웨이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다. 그는 한준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사님, 지난번 보고서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적이에요. 실무 감각이 부족합니다. 준석은 조용히 손에 든 자료를 내려다봤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데이터에 기반한 구조입니다. 실무팀의 오류를 줄이려면 량웨이가 말을 끊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사회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모두 량웨이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천천히 노트를 닫았다. 그 순간 량웨이가 피식 웃었다. 역시 학자들은 말이 많아요. 세상은 논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웃었다. 그 웃음은 공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신입이 다가왔다. 팀장님, 그 보고서 진짜 좋았어요. 왜 포기하세요? 준석은 잠시 멈춰 섰다. 포기가 아닙니다. 보여줄 때가 아닐 뿐이죠.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지금은 눈을 감을 시간이다.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화면을 켜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결의가 함께 있었다. 파일 이름을 다시 저장하며 그는 속삭였다.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 이틀 뒤 이사회 소집 공지가 내려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량웨이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인 인사말이 오갔다. 한준석은 끝자리에 조용한 의자에 앉았다. 그의 이름표는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한준석 데이터 자문 량웨이가 발표를 시작했다. 이번 구조는 제가 직접 설계한 모델입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다. 그래프는 화려했고 말투는 완벽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단 한 줄의 진실도 없었다. 준석은 조용히 노트를 펴서 숫자를 적었다.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량웨이의 계산식 한 줄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저건 오류다. 이사 중 한 명이 물었다. 리스크는 없습니까? 량웨이는 미소 지었다. 문제 없습니다. 이미 다 검증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회의가 끝나자 투자 담당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혹시 박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량웨이의 표정이 굳었다. 준석은 한순간 망설였다. 그러나 곧 차분히 입을 열었다. 모델 자체는 훌륭합니다. 다만 리스크 계산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로는 손실이 2배로 확대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이사들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다. 량웨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데이터 자문이 조금 과장하네요. 단순한 계산 실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투자 담당자가 물었다. 그럼 수치를 지금 바로 검증해도 괜찮습니까? 량웨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준석은 자리를 일어나 계산 파일을 열었다. 손끝이 빠르고 조용히 움직였다. 화면의 숫자가 변했고 그래프가 붉게 물들었다. 리스크가 실제로 2배였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한 이사가 말했다. 우리는 실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량웨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앉았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 침묵이 말보다 강했다. 이사회 이후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보고서의 오류가 외부로 새어나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투자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본사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량웨이는 이틀째 사무실에 박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종이와 커피잔이 쌓여 있었다. 한준석은 조용히 복도로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 사람 때문에 이사님이 곤란해졌대. 그 사람? 데이터 박사 말이야?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얇고 차가웠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문 옆으로 가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떨렸다.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열렸다. 량웨이는 얼굴이 굳은 채로 서 있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속히 수습해야 합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내일 오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박사님,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순간 량웨이의 시선이 그를 찔렀다. 준석은 잠시 그 눈을 마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번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량웨이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본인이 만든 구조를 부정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군요. 회의가 끝난 뒤 량웨이는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틀렸다고. 아니, 내가 진리가 없어. 그 시각 준석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빈칸에 남겨진 로그 데이터를 살펴봤다. 숫자와 코드 사이에 숨어있던 작은 오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거기엔 수정되지 않은 라인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열고 계산을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숫자들은 명확해졌다. 모니터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 회사는 사람의 말로 망하지 않는다. 숫자의 진실로 무너진다. 새벽 3시 파일이 완성됐다. 그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한 줄 메모를 남겼다. 정답은 소리 없이 존재한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량웨이는 무표정하게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는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이건 수정된 버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여전히 오류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모른 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이번 모델은 손실 가능성을 0.3%로 줄였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다. 숫자는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의 미학이었다. 회의실 뒤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이 수치는 로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량웨이는 순간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뒤로 향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한준석이었다. 그 파일은 삭제된 줄 알았는데
량웨이가 낮게 중얼거렸다. 준석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겨졌을 뿐이죠. 그는 USB를 꺼내 회의실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다. 붉은 선이 급격히 꺾였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이건 어젯밤 복원된 로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실제 손실 가능성은 7.4%입니다. 이 데이터를 무시하면 다음 분기 손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량웨이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누군가 속삭였다. 당신이 그걸 지웠잖아요. 준석은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그것을 드러내죠.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누군가의 몰락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회사는 폭풍 속에 있었다.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거듭했다. 그러나 정작 회사가 구한 보고서는 한준석의 손에서 나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운 채 파일을 전송했다. 보낸 사람 칸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다. 몇 시간 후 시스템은 안정되었다. 데이터의 오류가 정정되자 시장은 서서히 진정되었다. 모두가 한숨을 내쉬었다. 량웨이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역시 내가 수정한 버전이 통했군.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다른 사람의 피로 쌓여 있었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식은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인정은 말로 받지 않는다. 세월이 증명한다. 며칠 뒤 회사는 위기를 벗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량웨이는 언론 인터뷰에 나갔다. 우리 팀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의 입계는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준석은 혼자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 그래프는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문득 뒷문이 열렸다. 신입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팀장님, 그거 팀장님이 하신 거죠?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입은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모두가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압니다. 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충분합니다. 그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깊은 여운이 있었다. 신입이 돌아간 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문서 상단에는 리안테크 내부 기밀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퇴근했다. 거리의 불빛이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단지 정의의 모양일 뿐이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조심스러움이 섞였다. 복도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그 보고서 사실 박사님이 만든 거래. 진짜요? 그럼 왜 이름이 없었지? 모르는 척 하는 게 나아요. 세상은 그런 법이니까. 량웨이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한 척 했다. 그러나 그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회의 중에도 사소한 실수에 화를 냈다. 그의 웃음은 얇아지고 말투는 차가워졌다. 한준석은 여전히 평소처럼 일했다. 조용히, 정확히,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자리는 복도의 끝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모든 흐름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의 눈은 언제나 모든 데이터를 읽고 있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재무이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박사님, 혹시 이 데이터 구조 당신이 수정하신 겁니까? 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데이터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진실의 소유자는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깊었다. 이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량웨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열었다. 보낸 사람 없음.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숫자는 기억합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급히 메일을 삭제했다. 그러나 삭제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땀이 맺혔다. 한편 준석은 회사 옥상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발밑에 펼쳐졌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펜을 꺼내 들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 된다. 그 문장을 노트에 적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비를 피하지 않았다. 얼굴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회색 구름 사이로 비쳤다. 한준석은 책상 위에 이메일 창을 열었다. 제목, 이사회 초대 통보. 그의 이름이 공식 명단에 있었다. 잠시 손끝이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닫았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속삭였다. 박사님이 이사회에 간대. 진짜? 비공식 자문이 아니었어? 그들은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그날 오후 량웨이는 그 소식을 들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이사회? 왜 그가? 비서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본사 쪽에서 직접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펜을 세게 눌렀다. 검은 잉크가 서류 위에 번졌다. 준석은 회의 준비를 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오래된 만년필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 만년필은 아버지가 생전에 주신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회사의 초기 투자자였다. 그러나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 오늘 그 이름의 한 조각이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회의 전날 밤 그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 속 문서 하나를 조용히 열었다. 리안테크 주요 주주 명단. 그 안에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준석 1.7%. 그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남긴 지분이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으로 모니터를 덮었다. 이건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다. 다음 날 회의실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조용한 웅성거림이 들렸다. 량웨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이 곧장 준석에게 향했다. 그 눈에는 웃음도 조롱도 없었다. 대신 묘한 긴장감이 새우며 있었다. 준석은 인사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지만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 투명함이 가장 무서운 벽이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읽었지만 아무도 진심을 보이지 않았다. 리양 웨이는 발표를 준비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정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위험 요소를 통제했고 예측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의 박수는 의례적이었지만 소리는 크고 공허했다. 준석은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메모를 하며 량웨이의 말 하나하나를 들었다. 모든 위험 요소를 통제했다. 그 문장이 귓가에 남았다. 그의 펜 끝이 종이를 멈췄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본사 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을 칭찬해야 합니다. 량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대표의 다음 말이 그의 몸을 굳게 만들었다. 한준석 박사, 앞으로 나오시죠. 순간 공기가 멈췄다. 량웨이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준석에게 향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팀의 일원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겸손하군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는 손에 든 파일을 펼쳤다. 거기에는 공식 감사 보고서가 있었다. 보고서 맨 아래 줄에 작은 서명이 있었다. Technical Director
한준석 라양웨이의 손끝이 흔들렸다. 그는 억지로 웃었다. 보고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다음 회의에서 바로잡으시죠. 그 말은 명령이자 선언이었다. 량웨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준석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유리벽 너머의 하늘이 흐릿하게 빛났다. 그 빛은 마치 오래 기다린 진실처럼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뒤 본사 대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는 이사회용 서류가 깔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중앙에 놓인 하얀 봉투로 향했다. 그 안에는 새로 갱신된 주주 명단이 있었다. 본사 대표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회의는 투명성을 위해 진행됩니다. 모든 주요 지분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다. 리양웨이는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지었다. 결국 숫자가 말하겠군요. 대표가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조용히 펼쳐졌다. 이름들이 한 줄씩 읽혔다. 중국, 일본, 미국, 각국의 투자자 이름이 차례로 불렸다. 그리고 마지막 줄, 대표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의 시선이 문서 끝으로 내려갔다. 한준석, 1.7% 지분 보유.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량웨이의 미소가 굳었다. 그의 눈이 서류를 향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직원일 뿐입니다. 대표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초기 투자자의 상속인입니다. 법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주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얇은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그가 우리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네요. 량웨이는 숨을 고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훌륭하군요. 이제야 그의 관심이 왜 그렇게 깊었는지 알겠네요. 그의 말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투자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의 침묵이 말보다 강했다. 회의가 끝나자 량웨이는 복도로 걸어 나갔다. 발소리가 유리 바닥에 부딪혔다. 그는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석이 걸어 나왔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량웨이가 비웃듯 말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까? 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만족이 아니라 이해를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 뒤에 남은 량웨이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불안이 깃들었다. 그 다음 날 아침 회의실.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량웨이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한준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못했다. 량웨이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말끝마다 흔들림이 묻어났다. 이번 분기 전략은 그의 시선이 우연히 준석에게 닿았다. 그 순간 그의 말이 끊겼다. 준석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도전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조용한 평온함만 있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깊었다. 량웨이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선을 피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량웨이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물컵을 잡았지만 물이 넘쳤다. 한준석은 회의실을 나서기 전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단지 진실만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인사가 가장 큰 대답이었다. 량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구멍에서 무언가 걸린 듯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도시의 빛이 반사되어 눈을 찔렀다. 그는 그 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눈빛, 잊을 수가 없군. 그날 오후, 사무실 안은 조용했다. 모두가 자기 일을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한준석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 인사는 겸손했지만 존경이 뒤따랐다. 그날 회사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의 권위가 무너지고 다른 누군가의 침묵이 존중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갔다. 며칠이 흘렀다. 회사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복도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낮아졌고 대신 인사의 목소리가 많아졌다. 사람들은 한준석을 볼 때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걸음은 변함없었지만 공기가 그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전 본사 대표가 전사 회의를 열었다. 이번 분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건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회의실을 돌았다. 특히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 일한 한 사람이 있죠. 그의 이름은 이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준석 박사.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곧 점점 커졌다. 준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는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료했다. 그 안에는 어떤 과시도 겸손의 연극도 없었다. 그는 단지 진심을 말하고 있었다. 량웨이는 끝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후회, 인정, 그리고 묘한 안도감. 회의가 끝난 뒤 직원들이 준석 주위로 몰렸다. 박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는 웃으며 인사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문장만 맴돌았다. 진정한 인정은 타인의 눈에 있지 않다. 스스로의 침묵 안에 있다. 그날 오후 그는 창가에 섰다. 도시의 하늘은 맑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바람이 멈췄군. 다음 날 저녁 퇴근 시간 이후 사무실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다. 한준석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량웨이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망설임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 구석자리에 앉았다. 커피 머신의 소리가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다. 량웨이는 컵을 내려놓았다. 그날 내가 한 말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난 당신을 얕봤어요. 학자라고, 이상주의자라고. 하지만 당신은 누구보다 현실적이었고 강했습니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다. 량웨이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날 무너뜨리려 했다면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왜죠? 준석은 잠시 생각했다. 복수는 순간을 이기지만 존중은 세월을 이깁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량웨이는 미세하게 웃었다. 난 배운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존경이 뭔지 알겠네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그 인사는 짧았지만 깊었다. 준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량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에 그걸 배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남겨진 커피는 식어 있었다. 준석은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식은 커피에도 온기가 남을 수 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승리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저 인간의 온도였다. 며칠 후 본사 대회의실. 창밖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흘렀고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잔잔했다. 이번 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무언가가 끝나고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걸. 본사 대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은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의 말에 조용한 웅성거림이 흘렀다. 량웨이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피로는 단순한 업무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대표가 문서를 펼쳤다. 리안테크 한국지사 대표 한준석.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량웨이는 미세하게 손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이 준석을 향했다. 그러나 이번엔 분노도 자존심도 없었다. 오직 체념과 이해가 있었다.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차분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함께 일한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이번엔 진심이었다. 량웨이도 천천히 손뼉을 쳤다. 그의 눈가에 얇은 빛이 번졌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대표에게 인사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그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공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준석에게 다가왔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인 것 같군요.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있던 시간도 의미 있었습니다. 량웨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인간적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동등한 자리에서 커피 한 잔 합시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조용한 바람이 회의실을 스쳤다. 그 바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마치 오래된 오해가 사라지는 소리처럼. 그로부터 한 달 뒤 회사의 카페테리아.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한준석은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카운터에는 익숙한 바리스타가 있었다. 오늘도 블랙으로 드릴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오늘은 진하게 부탁드립니다. 커피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예전 그 자리에 처음으로 자신이 무시당했던 자리였다. 그 자리는 여전히 같았지만 세상의 온도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하얀 도자기 잔 하나가 들어있었다. 표면에는 금빛 균열이 있었다. 그는 그 잔을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라양웨이가 떠나기 전 남긴 선물이었다. 그 잔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깨진 자리에도 빛이 남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커피를 잔에 따랐다.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은 씁쓸했지만 따뜻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많은 장면이 스쳤다. 조롱과 침묵, 수치와 인내, 그리고 마지막의 평화. 모든 순간이 마치 하나의 길처럼 이어져 있었다. 바리스타가 다가와 물었다. 요즘은 많이 바쁘시죠? 그는 웃었다. 이제는 덜 바쁩니다. 대신 의미가 많아졌어요. 그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도자기의 균열 사이로 빛이 새우며 들었다. 그 빛이 마치 인간의 불완전함을 품은 듯 따뜻했다. 그는 속삭였다.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기록이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커피는 여전히 쓰지만 그 쓴맛 속에 평화가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소음이 밀려왔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품격이었네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조용했고 단단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끝.